제일 좀 저평가됐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세상은 운칠기삼이에요. 아, 운시. 이제 좀 세상은 운칠기삼이에요. 예. 진짜로? 아, 그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좋은 얘기, 장밋빛 전망 얘기만 대박 딱 하면은 사건. 솔직히 이제 약간의 이제 주식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야 되냐? 어. 지금이라도 사라는 거냐? 너네들 얘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때, 네. 야, 항상 최고점일 때 늘 옛날 반도체를 보면 바로 꺾이잖아. 제일 잘 될 때. 그리고 반도체라는 건 늘 사이클 산업 아니었어? 그래서 주가는 보통 9개월, 어쩔 때는요, 12개월까지 선행하니까 앞으로 1년, 2년 있다가 만약에 이건기가 꺾이고 나면 자칫하면 주가적 차원에서는 곧 정점 아니야? 이런 어떤 회의적 시각도 있죠. 아, 그래요? 이런 걸 균형적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소개는 해드리되 네. 대다수의 의견 또는 저의 의견은 정반대예요. 아직 멀었다는 의견입니다. 아. 왜냐하면 예전에 반도체 산업을 사이클 산업이라고 했어요. 네. 왜냐? 반도체가 어디 들어가지? 라고 보면 핸드폰에 들어가네. 그럼 핸드폰은 주로 바뀌는 모델 사이클이 있고 아, 그렇지. TV에 들어가지. 그럼 예를 들면 TV 언제 많이 바꾸지? 그래, 월드컵이나 월드컵이다. 올림픽 같이 막 이럴 때 많이 바뀌지. 예. 또는 좀 더 뒤로 빼서 보면 큰 어떤 글로벌 경기에 민감해서 반도체가 많이 쓰이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경기에 따라서 딱 경기가 터질 때 반도체가 품기죠. 경기는 터지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증설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딱 물량을 딱 맞춰서 내보내면 경기는 사이클이 있으니까 꺾이죠. 그럼 재고는 마침 풀리는데 경기는 꺾여. 그럼 재고 부담이 쌓이죠. 그렇지. 그러면 또 많은 적자를 안고 겨울을 보내. 아. 그러고 나면 또 다시 경기가 올라갈 때 네네. 또 왕창 벌어. 반도체는 늘 이랬어. 아. 온탕, 냉탕, 겨울, 여름을 왔다 갔다 하는 산업이야. 지금 여름이야? 곧 겨울 온다. 겨울 온다. 이거를 늘 조심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평론가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 분석이 맞다 쳐도 그거는 매출 단위 10조 단위 영업이익 10조 언저리일 때의 전통적 문법의 분석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그 레벨이 아닙니다. 분기 네. 또는 이 AI 문명에 가야 되는 이 길에 대해서 끝이 어딘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근데 왜 기존 문법을 가지고 기존에 경험해보지도 못한 천문학적 매출을 가지고 똑같이 분석해서 곧 한계가 아닐까라는 회의론을 제기하느냐. 저는 아직 동의 못하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다음에 비교를 좀 해드리면 아까 우리가 엔비디아라고 얘기했던 세계 최정상 엔비디아의 시총이 6,600조 정도 됩니다. 시총이요. 6,600조. TSMC가 한 2,500조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삼성전자 시총이 지금 1,100조 언저리예요. 와. 영업이익이 1등인데 왜 시총이 6분의 1이고 3분의 1이어야 돼요? 그러네요. 역으로 계산해 보면 아직도 비교해 보면 그만큼 싸다는 거예요. 싸다. 또. 예.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 저점 구간을 지나고 있고 물론 오늘 이렇게 큰 호재가 나왔다고 그래서 내일 당장 20만 원짜리가 200만 원짜리가 된다. 그런 건 아니죠. TSMC도 시차를 두고 몇 년에 걸쳐서 오늘의 TSMC가 된 거고 네. 중간에 박스권도 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레벨로 설명되지 않는 단계에 우리나라 회사가 진입했고 네. 주가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경영적인 어떤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세계 탑급으로 올라간다. 올라가 버렸다. 네, 그런 진짜 큰 뉴스다. 이거 큰 뉴스입니다. 예. 그런데 뭐 몇몇 분들은 언제부터 매블쇼가 삼성전자 사내 방송이 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이거 글로벌 뉴스입니다. 그럼요. 네. 여기서 약간 트집을 하나 잡고 안전하게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안전하게 잡아야지. 두 번째는 자원 패권 전쟁이에요.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후에 베네수엘라 다음에 이란이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석유지만 석유 그 이면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거든요. 네. 베네수엘라도 중국이랑 굉장히 밀접했었고 이란도 중국이랑 굉장히 밀접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전략적인 요충지들을 차단하고 석유 자원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히토류에 대한 것들에서 훨씬 더 박인 파워를 갖고 싶어하는 미국의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도 좀 견제가 들어올 거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자원, 특히 이제 희토류든 뭐 희귀광물이든 뭐 구리든 뭐든 간에 광물과 관련해서는 중국에 턱없이 밀려요. 네.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를 다 합쳐도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광산뿐만이 아니고 특히 정제하고 재련하고 뭐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떤 금속을 하나를 뽑아내는 거야. 네. 뭐 아연을 하나 뽑아낸달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구리랄지 뭐 이런 것들 중요한 산업의 쌀 네. 이번에 뭐 헬륨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아주 크리티컬한 게 한 포인트만 딱 짚어버리면 그냥 스탑이 되는 거예요. 공급망이 딱 스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삼성전자는 늘 이게 그 희귀 광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바터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기술 자체가 반도체 칩의 기술이 HBM의 아주 끝단에 있는 TSMC나 또는 바로 밑에 있는 SK 하이닉스하고는 좀 다르게 네. D램 반도체 칩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거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5월에 미중이 만나서 네. 어떤 이제 바터를 하는데 야, 희귀 광물은 이렇게 계속 하고 안정적으로 하고 D램 정도는 완전히 국가안보에 미국의 국가안보에 그렇게 큰 해는 안 되니까 니들 것도 수출하게 해줄게. 랄지. 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지금 뻥튀기 된 거는 중국에 대한 제재도 또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중국이 진짜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철저히 제재를 해주면서 반도체랄지 첨단 기술 쪽으로 반도체 장비가 안 넘어가게 하는 건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건 이제 좋은 거고. 근데 미국이 너무 코너에 몰려서 광물이나 이쪽에 너무 예, 쉽게 말씀드리면 올 초에 한 20여만 원 정도 하던 삼천당 제약이 중간에 한 100, 장중 120만 원 정도까지 갑니다. 종가로 118만 원 정도까지 해요. 그러니까 4-5배까지 그냥 기어음을 토하면서 올라가서요. 와. 코스닥 시장 시총 1위가 돼요. 코스닥 시장 시총 1위라는 지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네. 그 시장의 1위면 뭐예요? 국가대표예요. 그렇잖아요. 한 시장이 1등이니까. 그렇습니다. 국가대표라는 회사, 국가대표 타이틀을 갖고 있는 회사가 네. 최근 며칠 신뢰 공격을 받았거든요. 신뢰. 예,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신뢰 공격을 받았어요. 그 공격을 받고 오늘 종가, 오늘 기준입니다. 지금 50만 원이에요. 반토막 났어요? 예. 120만 원짜리가 지금 50만 원이 됐어요. 자, 이 과정에서 와. 삼천당제약의 기술과 미래를 믿고 있는 분들 계시죠. 열심히 일하는 직원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그 진인을 따지자는 건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투자한 선량한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종가가 반의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 자체는 매우 건강하지 매우 않지. 비정상이죠. 네. 무슨 문제가 난 거잖아요. 네. 그 얘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어떤 신뢰 공격을 받았는지 내용은 오늘 깊이 못 들어갑니다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인슐린 치료제라든지 비만약 치료제가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이 유행하고 꼭 필요한 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보통 주사로 맞아요. 네. 왜냐하면 위장으로 들어가면 단백질이 흡수가 돼버려. 그래서 그냥 피하 주사로 나서 피다 놔버립니다. 그래야 효과가 나니까. 아 근데 그걸 먹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알약으로 주사 안 맞아도 되니까. 편하니까. 기적적인 약이죠. 그걸 개발했다라는 겁니다. 어. 먹는 인슐린, 그러니까 경구용 인슐린 치료제, 먹는 비만 치료제를 해냈다. 어마어마한 호재죠. 그래서 회사가 시총 1위까지 달려갑니다. 아, 그걸로 올라갔어. 달려가요. 달려가. 저는 이 기술이 지금 있다 없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네. 한 블로거가 아니야, 이 회사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여러 의혹을 제기한 블로거 글이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날 특정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가 그 똑같은 의혹을 보증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식의 리포트를 또 하나를 내요. 이 두 가지가 시장에 나오면서 신뢰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회사가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 네. 증명을 하면 돼요. 네. 아닌데? 어. 라고 증명으로 갔어야 되는데
블로거 너 고소. 애널리 다는 회사의 언론 보도 자료도 맞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공시 자료에 있는 508억도 맞다고 해볼게요. 그 사이 어딘가쯤을 우리는 믿어야 되잖아요. 왜 우린 그 사이 어딘가를 믿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우리 시장에 생긴 거예요. 즉 공시 자료는 법정 문서기 때문에 깐깐하게 써야 돼요. 예를 들어 계약이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식별될 것. 예. 너 얼마, 나 얼마. 이게 식별이 돼야 되잖아요. 두루뭉술하게 우리 친하게 내자 이런 건 계약이 아니잖아요. 네. 식별될 것. 의무가 식별될 것. 의무 이행이 식별될 것. 의무 이행 이후에 이익이 확인될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걸 다 거치고 나면 최소 금액으로 508억을 공시할 수 있어요. 틀린 공시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했는데 만약에 매출이 10년간 계속 잘 나와요. 야, 그러면 우리 최대 이 시장에서 5조 원 벌 수 있지? 라는 언론 보도를 또 내요. 시장은 누굴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불신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약이 기적의 약인가? 최고의 약인가를 놓고 야, 너 508억짜리 가지고 왜 5조라고 뻥치는 회사가 됐어? 라는 신뢰의 공격. 이런 공격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 의혹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의혹마다 설명이 명쾌하지 못했어요. 예. 시장이 받아들일 때.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당국도 불을 질러요. 갑자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을 해요. 지적했어? 네. 아니, 불성실 공시법인 예고를 지정합니다. 아, 예고했어. 니네들이 그동안 했던 공시가 맞는지 틀린지 나 좀 들여다볼게 라는 예고예요. 네. 아직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네. 근데 지금 시장이 신뢰를 못하고 있는 사이에다가 마치 이런 공시가 나오니까 이게 더 불신이 더 가중이 돼요. 가중되지.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대표이사가 주가가 고점일 때 주식 매각 공시를 내요. 근데 우리는 코스닥 시장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고점일 때 이사나 회장들이 지들이 갖고 있던 거 던지고 물량 개미들은 받고 나중에 주가 폭락하고 얘네들 도망가는 거. 우리 너무 많이 봤죠. 그 최악이죠. 최악이죠. 네. 근데 대표이사가 중간에 매각 공시를 내요. 에? 그러니까 시장은 또 뭐라고 받아들여요? 야, 지금이 고점이라는 신호 아니야? 오. 막 기술은 있냐 없냐, 공시는 맞냐 틀리냐, 도대체 얼마짜리 계약이냐. 갑론을박은 왔다 갔다 하는데 알고 봤더니 얼마 전에 대표가 탈출했어. 고점에서 매각 공시를 냈다라는 거예요. 와. 탈출은 안 했어요. 아직은 안 했어? 결국 그 공시 취소했습니다. 어저께. 아, 취소했어요. 취소하기에 이르렀어요. 아.